엄마 답 좀 해주세요. 혜진의 비명 같은 외침은 자결하는 여름 한낮의 고요를 반으로 가르는 칼날 같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마당 타일 위에 신명숙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한 채 낮은 단의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얼굴은 화상을 입은 듯 벌겋게 달아올랐고 헝클어진 흰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은 꼭 감여 있었고 두 팔은 늘어져 있었다. 오른손엔 옷걸이 하나를 어렴풋이 쥐고 있었다. 이불 바구니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먼지로 얼룩진 이불 한 귀퉁이가 마치 조용한 죄처럼 길게 쳐져 있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정성 들여 닦고 가족의 수건과 옷을 한 장씩 널어 말리던 그 마당이 이제는 할머니가 쓰러진 장소가 되고 말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준호가 집안에서 뛰어나왔고 미끄러진 발이 강한 충격과 함께 나무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몸엔 오직 공황만이 남아 있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그는 몸을 숙여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의 몸은 마치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아들 지훈이 뒤따라 달려와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제발 할머니 저를 보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할머니. 그날 정오 기온은 39도였다. 마당 바닥 온도는 50도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묵묵히 이불을 널고 있었다. 혜진이 이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더운데 왜 자꾸 그러세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불이 약간 축축해서 내일로 미루면 곰팡이 생기겠지. 조금만 말려야 해.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다. 큰 목소리 내지 않고 말다툼하지 않고 귀찮은 일도 없이 늘 침묵하며 스스로 해냈다.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를 불필요하게 본다 해도 구급차가 도착했다. 싸늘한 사이렌 소리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울려 퍼졌다. 차 안에서 의사는 간호사에게 빠르게 말했다. 혈압이 떨어졌고 심박 불안정해요. 심한 탈수 증상도 있고요. 고열로 인한 쇼크 경미한 뇌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정신이 없었다. 모든 게 울리는 심장 박동, 떨리는 손,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스며드는 공포로 남았다. 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 흰 형광등 불빛, 심박 측정기 기계 소리가 균등하게 울렸다. 각 박동마다 혜진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고 엄숙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고열과 탈수로 인한 쇼크 상태에서 경미한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에 오셔서 목숨을 잃을 위기는 넘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고 혜진은 눈물을 훔쳤다. 지우는 복도 한쪽에 웅크린 채 앉아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혜진은 문득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인지조차도 알 수 없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는 꼭 너무 무리하신다니까. 그 말은 공간 속으로 툭 떨어졌다. 비명보다 더 아팠고 바깥 햇빛보다도 더 날카로웠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눈빛은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훈 늘 할머니가 쓸데없는 일만 하신다 고 생각했던 손자 이제는 그저 응급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할머니, 내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진짜 단 한마디만이라도 할머니, 이제 쉬세요라고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엄마, 뭐 하세요? 또 갈비탕 끓이시게요? 혜진은 냉장고를 뒤지던 엄마를 보고 다가가 칼을 뺏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엄마 가스불 자꾸 잊으시잖아요. 저번에도 몇 번 태워 먹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엔 냄비 뚜껑을 들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지훈이 생일 때처럼 갈비탕 한번 끓여주고 싶었어. 지훈이가 좋아하잖니. 갈비탕 정도는 내가 끓일 수 있어요. 아무도 엄마를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바쁘고 엄마만 계속 지켜볼 순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다. 혜진의 눈엔 그저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할머니에게 그 순간은 평생 자신이 맡아왔던 역할, 가족을 돌보고 챙겨왔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들어 할머니는 자주 깜빡깜빡했다. 자주 피곤했고 밤엔 잠을 잘 수 없었다. 몸은 어떤 때는 화끈거리고 어떤 때는 얼음장처럼 식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땀이 배어나왔다. 가끔 서 있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면 벽에 손을 짚고 버텼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서서 지나가길 기다렸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기 때문이다. 엄마 또 예민하시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엄마. 가족들은 여전히 할머니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새벽에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집을 쓸고 가족을 챙기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가 줄었다는 것. 매 끼니 몇 숟갈밖에 넘기지 못한다는 것. 아무도 몰랐다. 목이 너무 말라 물조차 삼키기 힘들어 마시지 못한 생수병을 몰래 장롱 뒤에 감췄다는 걸. 매일 아침 할머니는 이불을 들고 나가 마당에 널었다. 어느 날 몸을 숙여 이불을 들여다 다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고 손이 떨렸다. 할머니는 주저앉았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일어섰다. 왜냐하면 더 오래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나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엄마, 이제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무리하세요. 혜진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늘 바쁘고 쉽게 짜증을 내며 할머니가 쓸데없는 일로 귀찮게 한다. 고 생각하는데 지쳐 있었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빠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매일 밤 단 한마디 물었다. 엄마, 뭐 드셨어요? 하지만 그건 서로가 잘 아는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다. 할머니는 한 번 마음을 열어보려 했던 적이 있었다. 어느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가슴이 자꾸 벌렁거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말했다. 그거 알아요. 엄마는 에어컨 안 틀잖아요. 집에 있는데 왜 안 쓰세요? 그 순간 대화는 끝났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 누구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다. 혼자 잠드는 작은 방, 낡은 선풍기 하나가 윙 소리를 내며 천천히 돌고 있었다. 책상 위엔 오후 내내 식어버린 찻잔 하나,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것들을 할머니는 거기에 조용히 적어내려갔다. 오늘 날씨가 덥다. 아무도 내가 힘든지 묻지 않았다. 뭐 익숙해졌으니까 괜찮다. 오늘 밤은 안 먹는다. 배도 안 고프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엄마인가? 할머니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만약 10분만 늦었더라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운 상담실 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준호는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혜진은 그의 뒤에 서서 옷자락을 쥐고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만이 아직도 공포에 떨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할머니 무슨 병이에요? 깨어나실 수는 있어요? 의사는 50대 중반쯤의 인상 좋은 남자였지만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급성 열사병으로 인한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노인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세 사람 모두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하자 의사는 의료 차트를 펼쳐 체온과 혈압 그래프를 가리켰다. 할머니의 체온은 거의 40도까지 올랐고 심각한 탈수가 있었습니다.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고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습니다. 뇌는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갔을 수도 있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순식간에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는 몸을 움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셨어요. 직접 걸어 다니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요리도 계속하셨는데요. 의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은 자신의 피로를 숨기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다. 내가 견디면 되지. 아니면 말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덜 걱정할 거야 같은 생각을 하세요.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처럼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탈수와 염분, 전해질 부족이 쉽게 발생하지만 갈증을 잘 못 느끼고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전 그냥 할머니가 한숨을 자주 쉬고 가끔 멍하니 계시길래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신 줄만 알았어요. 진짜 힘드셨던 건 줄은 몰랐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노인은 절대 얘야, 나 이제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그 말 뒤엔 이미 무너지고 있는 몸, 애써 버티고 있는 마음,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심장 박동의 미세한 엇갈림, 한 번의 숨가쁨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의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 후 한 단어씩 힘주어 말했다. 부디 가족 중 어르신들을 잘 살펴주세요. 특히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며 애써 강한 척하는 분들. 그분들이 병실 침대에 조용히 누운 뒤에서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뒤늦게 묻지 않도록요. 병실엔 아직도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희뿌연 형광등 불빛은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침대 위엔 신명숙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링거는 일정하게 뚝뚝 떨어졌다. 혜진은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손 여윈 손등 위로 푸른 혈관이 뚜렷이 드러난 그 손은 지금까지 이 집의 밥상을 지켜온 손이었고 이제는 마치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엔 같은 말이 울리고 있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의 방은 성격 그대로 소박하고 단정했다. 지우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 위엔 짧지만 마음을 찌르는 일기들이 적혀 있었다. 요즘 머리가 자주 어지럽다. 더위 탓이겠지. 말하지 말자. 또 늙어서 그런 거라고 할까봐. 오늘 국 그릇을 떨어뜨렸다. 혜진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분명 속으론 귀찮아했을 거다.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괜찮다. 자식들만 건강하면 돼. 오늘은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들 바쁜가 보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지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할머니의 침묵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 미소는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고 모든 일을 꾸역꾸역 해내려던 모습은 이 집에서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키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생애 처음으로 혼자 부엌에 들어가 죽을 끓였다. 서툰 솜씨로 만든 그릇 위에 작은 쪽지를 하나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거 제가 끓였어요. 다 드셔야 해요. 앞으로 굶지 마세요. 병원에서 혜진은 말없이 마른 수건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전에는 할머니는 자기 물건 건드리는 걸 싫어하니까라는 이유로 이 일들을 맡기곤 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 조용히 혼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의 습관이었을 뿐이었다. 준호는 오후 내내 어머니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읽었다. 그리고 새로 산 수첩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여전히 건강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물을게요. 엄마, 힘드시진 않으세요? 라고요. 그 가족은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다. 할머니의 수분 섭취 시간을 종이에 적어 집안 곳곳에 붙였다. 정원에서 몸을 숙이지 않도록 가벼운 접이 의자를 샀다.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반찬을 챙기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맛 괜찮으세요? 밤이 되면 할머니 혼자 식탁 구석에 앉아 있지 않도록 까치 뉴스를 보았다. 혜진은 어머니의 갈비탕 레시피를 따라 처음으로 조심스레 요리를 했다. 하나하나 과정을 적어가며 만들고 병원에서 할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엄마, 이거 제가 제대로 썼는지 봐주세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할머니는 수첩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눈물은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지식, 기억 그리고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8월 초 어느 아침, 여전히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 작은 집안의 공기는 전과는 달랐다. 선풍기, 에어컨, 암막 커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집을 바꾼 건 새로운 빛, 관심이라는 빛, 깨어난 가족이라는 온기였다. 신명숙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옆에서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혈압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할머니, 물 드세요. 지금 아침 9시예요. 지훈이는 말하며 작은 다이어리에 마셨음이라고 적었다. 이젠 부엌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혜진의 혼잣말이 들렸다. 오늘은 엄마 뭐 드시고 싶으실까? 그때 엄마가 호박국 맛있다고 하셨지.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어머니가 아침을 다 드실 때까지 함께 하려고. 그리고 매일 아침 묻기 시작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그 짧은 말 몇 마디에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더 생기를 띠었다. 이젠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훈이는 보라색 표지가 달린 공책을 꺼냈다. 몇 장이 채워져 있는 수첩. 약속대로 한 사람씩 한 장씩 써요. 그런데 할머니, 슬픈 얘기는 금지예요. 할머니는 수첩을 넘기다 또박또박한 손글씨를 보았다. 저는 다시는 할머니를 혼자 밥 먹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매일 학교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펜 뚜껑을 열고 아주 천천히 써내려갔다. 나는 그저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지훈아, 고맙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고맙다. 오늘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간호사가 물었다. 할머니, 조기 퇴원 원하시나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매 시간 내가 물을 마시는 걸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라면, 그런 집이라면 누구든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건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감사의 표현이었고 하나의 부활이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흰 글씨가 떠오른다. 노인들은 요란한 관심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아직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한 줄기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집 어딘가 구석에서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신명숙 할머니처럼 조용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 없이 견디고 미소 뒤에 피곤함을 감춘 채 말이죠.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분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러진 뒤에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 먼저 다가가 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거창한 무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평생 우리에게 해왔던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께 해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걸음을 더 늦기 전에 함께 시작해요.